윤석열 정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소요형 전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착수하면서 사실상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협상 준비에 비판이 일고 있죠.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현행 지급 방식은 총액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급해야 될 방위비 분담금의 일단 전체 액수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부 지출 내역을 추리는 형태인 건데, 이걸 지출 내역부터 하나하나 따져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에 맞춰서 전체 분담금을 결정하는 소요형으로 바꾸자. 이것이 이미 21년 8월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인 SMA를 비준을 하면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라, 이렇게 이미 요구된 바가 있었죠. 분담금 집행의 어떤 타당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에서 이제 그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소요형으로 전환을 해라, 이런 요구가 계속되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이견이 없이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벌써 지금 보면은 3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지난 7월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체제 개선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 거죠. 지금 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SMA 체결 협상이 진행 중인 거고, 이 일인 어제만 해도 이제 벌써 6차 회의까지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에 따라서 협상의 방식이 사실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바뀌게 되는 건데, 국회의 요구를 이제서야 늦장 이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나 한미 간 제12차 방위비 분담 이 특별협정의 협상이 이미 진행 중인 단계에서 뒤늦게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라는 것, 협상할 의지가 없다. 사실 구색만 맞추겠다라는 의도가 아닌지 저희가 의심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총액형 방식의 어떤 불투명성 문제와 비효율성이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는 점, 그리고 소요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역시도 상당히 좀 널리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것은 이 국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도 본인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소요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더욱이 이런 늦장 대응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만에 하나 트럼프가 재집권을 선고하면 어쩔 겁니까? 트럼프 2기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다음 표적으로 사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로 트럼프 후보가 인터뷰 과정에서 대만이 지금 미국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가고 이제 보조금까지 가져가려고 하니까 니들 미국의 방위비 번해, 이런 불만을 터뜨렸던 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보조금 문제 역시도 트집을 잡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예측 불허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압박 역시도 심히 우려스러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벌써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분담해야 될 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부유한 국가 아니냐,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서 더 큰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분명한데 국회 요구사항조차도 이행하지 못하고 지금 협상에 들어가겠다라는 걸 보면 윤석열 정권이 문제를 간과하고 정말 안일하게 여기고 있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참 개탄스러울 지경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집권 1기 때 기존에 약 한 500%의 증액을 요구했던 경험을 좀 참고를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12차 회의를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이게 제대로 이뤄질 수나 있겠냐고요. 트럼프가 집권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변하지가 않죠.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와 확장 억제 명분으로 상도를 결여한 거래 잣대를 들이밀었던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역시도 협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증액을 요구할 것이. 안보,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치밀하게 전략을 짜야 되는 시점. 협상이 교착되거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자주 꺼내들 수 있기 때문에 안보 불안 정서를 더 키우고 경제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미국이 시혜 국가고 동맹은 수혜 국가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일방적인 어떤 발상을 교정을 해서 동맹은 호혜적인 것이다,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 정권, 이 윤석열 정권이 워낙 못 믿어와야죠. 이번 소식으로도 저는 그 못 믿어온 부분들이 증명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소요형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보면 물론 소요형을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지불해야 될 분담금이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다만 사용처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양국 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협상이 휘둘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 체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진즉에 제시되어 있어야 될 시기에,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투명성과 어떤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은 이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내팽개친 정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또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역시나 국익과 국민을 위한 생각은 1도 없는 정권이라는 거,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이 충분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라는 그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